자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EBS 수능 완성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강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제국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밑줄 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만 고른 것입니다. 자, 일단은 무슨 지역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 동인도 회사는 1757년 플라시스에 있었던 무굴 제국의 나와부 미 프랑스 동인도에서 싸우면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당연히 아시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라시스 전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관세 면제 특정권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후 북사로 전투 승전으로 이 지역의 조세 준수권을 확보하면서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자, 농업성 성장이 매우 높고 직물의 최대 공급지였던 이 지역.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플라시스 전투 이후에 있었던 디테일한 상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세계지도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 땅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이제 인도양이잖아. 그 중에서 요렇게 가면서 쫙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말레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미얀마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도하는 게 이쪽 지역이에요. 벵골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벵골 지역에 대한 이제 의미를 찾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 인도양 바다 중에 이쪽이 벵골만이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인도사를 정리하시면서 요 벵골만의 이치와 더불어 요 벵골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바로 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동인도 회사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그 중심 도시인 콜카타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총독을 임명한 1772년부터 뉴델리에 자리를 내어주는 1911년까지 인도에 대한 영국 지배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였다고 합니다. 이 콜카타라 부르는 이름이 캘커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인도 동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벵골에 대한 모습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티무르 제국이 수도 위치하였다. 아이 뭐야 이거. 티무르, 사마르칸트. 자, 요거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이 우리 학교의 윤리 선생님이신 이영숙 선생님께서 매년 이제 여기를 다녀오시면서 영상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던 이게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보여줬을 겁니다.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인도 아니에요. 자, 인도 국민회가 4대 근영을 채택하였던 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벵골 분할령 관련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지. 자, 아잔타 석굴과 엘루라 석굴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구프타 왕조 때 시대의 모습인데요. 자, 이게 왜 답이 아니냐면은 인도 중부 지역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번 인도사 문제 푸시면서 지도 3개 풀었을 텐데 거기에 이 석굴의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벵골 지역이랑 무관한 지역이에요. 알겠죠? 자, 영국의 힌두교와 이슬람 지역의 분할이 추진되었다. 이게 벵골 분할령이지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생각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역사 사실 자체가 벵골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도사 정리하면서 벵골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거는 배워도 요거를 잘 떠올리지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다시 한번 인도사 보실 때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나 봐요. 자, 일단 연결해 보십시다. 1823년에 아편 밀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아편이라는 한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아편 전쟁 관련한 단어 말고는 사실 잘 등장하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읽어보니까 중국에 수입된 아편, 뭐 맞네 뭐,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은을 이제 계산되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은에 대한 납부 대금으로 아편의 대가로 회원 빠져나가게 되면서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에 걸리게 되면서 또 이제 아편 밀목에 빠지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되었지. 자, 이러한 과정이면 당연히 이게 1840년대 초반 요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요 상황이 1839년, 그치? 요때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이거 뭐냐? 이건 당나라부터 송, 원, 명 이때 상황이죠. 이때 아예 청나라인데 말도 안 되고. 지정은지 실시하였다. 이거는 청나라 초기 상황이라 다릅니다. 관련 없고요. 임칙서, 요게 정답입니다. 린쩌시를 광주에 파견하게 되면서 요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왕안석의 신법이면 송나라. 이 중국사지, 그치? 자, 대무역의 창고를 공행으로 제한하였다면 요것도 청나라 초기 모습인데 관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3번인데요. 답은 쉬운데 나머지 여러분들 오답도 제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 난이도는 낮은 것 같고요. 자,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지도를 먼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라가 청나라와 러시아가 나와 있고, 자, 블라디보스토크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러시아의 남하 정책 관련한 모습 내지는 한국사 배우시면서 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사 공부해 보시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모습도 아마 지효쌤과 함께한 TCC 영상에서 볼 수 있고요. 자, 하버로프스크라고 부르는 도시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코로나 점점해지면 이렇게 이제 시비를 했었다고 할 수 있거든. 다녀와 보려고요. 자, 10세기 중엽에 러시아인들은 스타노보이 산맥, 여기 와이시안닝 섬이 나와 있는데 저게 러시아어고 요게 이제 중국어 같습니다. 아무르강을 따라 남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접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9년 뭐야 이거 알려주고 있네? 네르신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캬옹 그거죠. 자, 그런데 1858년 러시아는 청나라를 압박하여 아이훈 조약을 맺고 아무르강 이북지역을 얻었으며 이어 1860년에는 텐딘 조약을 비준하고 영국의 주lum반도 일부를 한양하는 이 조약, 요거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강조했을 것 같은데 홍콩이라는 지역도 실제로 홍콩 섬도 있고 주lum반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콩 혹시 다녀온 학생님은 알지 모르겠지만 주lum반도는 내륙이고 홍콩 섬이 우리가 이제 홍콩에 가게 되는 첼라콕 공항 연결되는 이제 철도가 있거든. 그래서 홍콩 섬은 먼저 뺏기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난징 조약입니다. 그리고 주lum반도까지 해서 내륙지까지 뺏기는 것은 베이징 조약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지금 베이징 조약을 1860년에 있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골라야겠네. 자, 영수증권이 최초로 허용되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난징 조약이 아니라 난징 조약 직후에 맺은 이게 부속 조약인데 정확한 명칭은 호문체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설명이라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제2차 아편전쟁이 결과로 체결되었다. 단어 정답입니다. 그치? 자, 샹하이 등 5개 항구의 계약을 가져왔다고 하면 요거는 진짜 난징 조약이지. 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혀 관련 없고요. 랴동반도와 타이완의 한양을 규정하게 되었다면 요거는 시모노시에키 조약이죠. 정확히 말하면 시모노세키 조약이 맞는 발음이고요. 연도로 따지게 되면은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조약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약이 다음 지문에 있어요. 자, 산둥에서 시작된 의화단 운동은 자, 이때 의화단 운동 나왔고 마침내 티엔진과 베이징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나라의 병사들이 여기에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몇 개국? 8개국의 국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외교관과 거리면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연합군을 주식하여 결국은 나구포대를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이 지금 1899년에 있었던 의화단 운동상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일단 포인트가 의화단 운동인데요. 자, 바로 다음에 설명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0년 6월 21일에는 청정부가 8국 연합군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이른바 의화단 운동이 진압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901년 9월 7일에는 이 의화단 운동을
이제 끝내게 되는 조약을 맺게 되었었는데 이 조약을 뭐라고 하냐면 베이징 의정서라 부르기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신축년에 맺어진 조약이라서 신축조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없지? 응? 자, 영국이 홍콩을 할양했다. 자, 다시 말하면 요게 홍콩 할양하는 거니까 난징 조약일 거예요. 홍콩 선 말하는 거니까. 자, 외국군의 베이징 조약 주도를 인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그치? 답이 중요하지. 자,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권 승인하였다고 하면은, 자,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설명인데요. 이거는 청푸 전쟁 결과에 있었던 상황이거든. 1884년 5년 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다르죠. 요거는 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베이징 조약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베이징 조약이 서로 두 가지 차이가 있었던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텐진 조약이네. 미안해요. 1858년에 있었죠? 일본의 산동반도에는 이권을 허용하였다고 하면은 요거는 1910년 중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일본이 주장해 있었던 21개조의 요구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오삼동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4번 설명 텐진 조약이에요. 네, 자, 여러분 수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자막 안 붙이려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페리 제독 나와 있고, 미국,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리 제독이면은 일본을 개항시키는 그 사람 아닙니까? 매튜 페리 제독. 통상적으로는 미국에서는 페리 원정, 네, 페리 익스페리테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페리 내항 또는 쿠로후네, 라이코라고 부르면서 한답니다. 이게 일본어 발음이에요. 쿠로후네, 라이코. 흑선, 내항 이런 뜻이 있네. 그래서 검은 배가 항구에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페리 함대는 1853년 여름 일본의 우라가 앞바다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적어놨습니다. 우라가 발음이 되는데 현재 도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지금 1853년인데 다음에 그럼 1854년이지요. 이때 2월에는 더 큰 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다시 찾아왔고 그 결과 가를 맺은 거지. 자, 이거 무슨 조약입니까? 미일화친조약. 연도로 따지게 되면은 1854년입니다. 자, 나락이 발달하였다. 이건 에드워크죠. 에드워크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이전 시기예요. 답이 아니고 견당사가 파견되었다면 요거는 나라 시대쯤 될 수 있겠죠. 구풍문화가 발전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그 다음 시대인 헤이안 시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달글개신이면 야마토 정권. 자, 미이라친 조약 정답. 답 너무 쉽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사가 이번에 항사 모의고사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도 한단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전의 사건에 대한 영국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를 보시면 젠더 관계로 본 땡땡땡의 난이라고 합니다. 세 글자의 난이 나와 있는데 1857년 5월 10일 영국 동인대사에 고용되었던 일단 연도를 좀 조심하시는데 영국 동인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워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인 영병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세포위의 항쟁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세포위의 난을 지금 알려주고 있나 봐. 그들은 곧바로 무굴 제국의 수도 델리로 달려가서 영검 상태인 황제 바하두르 샤를 주대하고 반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말하는 반란이 세포위의 항쟁 말하는 게 맞고요. 결국은 인도의 대반란은 1858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대제국을 꿈꾸는 지배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고 하니 이거는 지금 세포위 항쟁에 대한 인도의 대응을 묻는 문제로 보면 됩니다. 그치? 자, 통일법을 반포하였다. 헬수하면 엘통 나와. 엘리자베스 1세. 자, 대연장군 승. 이건 언제야? 이거는 이때 전이죠. 그쵸?
왕으로 따지면 존 왕인데요. 뭐 하여튼 이런 식이고 뭐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자, 3 비정책이면 이거 베를린, 바그다드. 그리고 이게 이제 비잔티움 아니겠습니까? 이건 독일 설명하는 거라 나라 자체가 다르고요. 자, 벵골 문화령 발표하였다. 같은 영국이 정치권 맞아. 근데 상황이 다르지. 왜냐면은 5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도통치개선법 제정하고 나서 아예 무굴 제국을 없애버리고 직접 직할 통치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닌 5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도사를 정리를 잘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자체는 되게 쉬웠어요. 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 시기 때 베트남의 투쟁은, 자, 우리 베트남 하면 또 사실 나오는 게 일단은 판보이조 때 있었던 우리 민족해방운동 요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맞네. 프랑스와 크리스토교에 대한 반대가 그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 이후에는 해방운동의 성격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교육운동, 무력 증강, 횡면 추구와 같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 조직이 발생했을 때가 나와 있기도 한데요. 베트남 광복회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12년 결성되었던 이 조직은 군대식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 사람 누구라고요? 판 보이 저우라고 하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치? 답 쉽네요. 자, 앙코르와트가 세워졌다. 앙코르와트라고 하면은 이건 앙코르 왕조지요. 나라도 달라. 이건 지금 미얀마, 이게 캄보디아 말하는 거고요. 오늘 자꾸 틀리네. 미안해요. 자, 독립운동이면 정답입니다. 그치? 우리 유학생활을 동쪽, 다시 말하면 이제 도쿄 쪽으로 다녀와서 우리 일본의 우선 문물을 보고 배우자고 하는 유학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동맹의 결성이면 순원인데요. 쌤이 요거 연도 알려드렸을 겁니다. 중국 동맹이면 1905년 상황입니다. 자, 천주전부 제도면 요거는 태평천국운동이죠. 1850년대 있었던 청나라에서 있었던 우리 농민운동 보시면 되고요. 8개 연합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요거는 의원환운동입니다. 아까 풀어봤던 문제에 정답이 있었어. 그치? 답은 그래서 요렇게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운동인지 보겠습니다. 자, 중세만 하더라도 유럽에 비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슬람 세계가 서구의 식민자가 되고 서양의 법과 제도, 사상, 종교 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은, 학자들은 또 함께 이슬람으로부터 일탈해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순수한 이슬람, 자, 이슬람 제일주의 이러한 모습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에서는 원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원래 이슬람 본연에 충실하자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라고 하지. 아, 여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쵸?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와하브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요 단어는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하는 그 국기에 알라 위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와하브 운동 하려는 모습 내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골라야겠네. 예인처리가 육성되었다. 예인처리 이건 오스만 아닙니까? 오스만 제국이고 또 이게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죠. 전혀 관련 없고요. 라무안 로이에 의해 주도되었다. 말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요거는 인도 사람이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름이 그럴싸한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그냥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다고 하면, 자, 요거는 좀 다른 게, 요거는 청년 튀르크당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니까. 그래서 이게 1908년에 있었던,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 말렙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사우디아라비아 맞고요.
자,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제시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아마 탄지마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3번, 5번이 오스만 제국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이고요. 네, 바로 3점짜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려고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문에 대한 출처는 나와 있지 않고 가가 뭔지 봅시다. 자, 가의 건설은 자,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프랑스의 페르디낭드 레셉스에 의해 1859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건설, 그러니까 뭔가 무슨 뭐 건물 뭐 이런 거 아닐까? 자, 근데 원래 이것은 이집트는 경제적 이익과 독립을 위해서 이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건가? 그러나 재정적인 이유로 착공, 공사 맞네요. 착공이 어려워지자 레셉스는 2억 프랑의 자본금으로 하여 국제적인 주식 공개를 단행하였다고 하고 이런 주식을 사들인 정부가 이집트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 1869년 11월 드디어 가가 개통되었어. 잠깐만. 건물이 개통된다고 하지는 않지. 그치? 근데 일단은 이집트 관련한 것 중에서 개통이 되었다고 하면 자 적어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집트 쪽에 있었고 개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건설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으니 이건 아마 뭔가 대중교통수단 아니면 적어도 교통에 관련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개통으로 런던, 싱가포르 항로 이거는 그럼 철도는 아니지. 이거는 뭔가 비행 아니면 배를 의미하는 단어일 텐데요. 케이프타운 경우는 겨우 25,000km였었던 거리가 약 25,000km로 줄어들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유럽 본토에서 인도를 가는 루트가 원래는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는 항로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건 비행기는 아니지. 더더욱 아니지.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그 항로, 자 배의 항로를 단축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게 수에즈 운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하의 개통에 대한 설명으로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루이 14세 제2중이 건설이 되었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요거는 아마 쌤 생각에는 베르사유 궁전 정도를 아마 이렇게 묻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자 탄지마트가 시작되는 계기를 전혀 관련 없고요. 무슨 소리? 뭔 말이야 이거는? 응? 오스만이죠, 오스만. 영국 이집트를 보호령하는 배경이 되었다. 맞습니다. 아주 수혜준을 아주 장악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정답입니다.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고요. 자금 조달의 과정에서 면벌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의 바티칸 안에 있는 성 피에트로 대성당, 다시 말하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성당이죠. 자, 벽돌로 쌓은 높임 기단 위에 신전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문명사 일반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무슨 구라트?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되어 있는 이거 신전이죠? 뭐 이런 게 나와. 답은 3번. 이거 너무했다. 우리 지금 무시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집트에서 나라도 틀렸고, 시도 틀렸고, 좀 너무 진짜 약 올리는 문제 같아요. 재미도 없고, 잼민. 2번입니다. 자, 무슨 국가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남방국사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남방국사를 저술한 사람 자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 설명해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쓴 사람이 판보이 저우지.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베트남이랑 관련된 모습일 수도 있고 여기에 적혀있는 나라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봅시다. 자 근데요 뜨득 황제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서 웃었을지 모르겠는데 뜨득 황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베트남에서 참배를 받는 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트남 왕조에서 네 번째 왕조로 1840년에서 48년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뜨득 황제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응호의 왕조. 베트남의 정치, 교육 및 백성의 권력가 좀 사퇴하고 있었는데 민간의 여론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베트남 멸망의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교도를 보내서 베트남 정부의 통상을 요구하게 되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은
이제 근대화를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나라가 이제 여기를 공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분노와 책임감을 감추고 다시금 집요하게 베트남을 엿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베트남 침략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월남 망국사 같은 경우는 판보이쩌어 저수를 했었던 베트남의 망하는 역사를 담고 있는데 베트남을 공격한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이 나라 사실 하나밖에 없어. 프랑스겠죠. 그래서 다국가는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에서 제국주의 상황 관련되어 있는 프랑스의 모습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국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가 연방이 있었지. 1번이고요. 타이완과 랴오tung 반도의 일본을 하랑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청나라죠? 시모노세키 조약 결과니까. 자, 제2차 아편전쟁에서 연해주를 획득하였다고 하면 요건 러시아. 자, 플라시 전투의 승리, 영국. 군사력으로 미얀마를 식민지를 했다는 것도 영국. 답은 그래서 4번, 1번 보시면 되고요. 4번과 5번 영국 설명이었으니까 아니죠? 자, 3번입니다. 미톨친 전쟁 이후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전쟁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이후 설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출처는 없지. 19세기 말 쿠바인이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 반발하게 되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쿠바가 아시다시피 현대사에 등장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쿠바라는 것이 쿠바 독립부 상황이 아니라 스페인의 시민통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2차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자, 일단은 쿠바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언론들은 쿠바 사태를 선전적으로 보도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을 자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킨레이 정부는 쿠바에서 자국민의 투자가 손실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요 미국인의 안전이 위협된다고 하는 빌미로 삼아 결국 쿠바 내에 있는 아바나, 이게 이제 스페인 발음이고요. 실제로는 하바나라 부르는 지금의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 언론이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 과정에 결국 미국 내로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급속하게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결과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이 이제 미국 식민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했다. 대표적인 정답이고요. 페이리암단 일본에 내항하게 되었다면 이거는 전혀 관련 없고 포르투갈이 하스티아로부터 독립하였다. 야, 이거 뭐냐? 이거는 이게 이제 레판토 해전 이전이니까 이게 레콘키스타, 이 국토회복 운동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전혀 설명 관련도 없고 뭐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펠리페 2세 무적 함대가 원국을 폐하였다. 요게 이제 칼레 해전을 말하는 건데요. 뭐 전혀 관련 없고 스페인의 피사로가 인간물을 파괴하였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답 1번. 나머지 말이 아예 말이 안 돼요. 자, 4번입니다. 밀주주인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이 다음에 있고요. 자, 임칙서 린저시는 광저우 부근 해안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괴한 다음에 아편을 소석계에 섞어서 못쓰게 만든 후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요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임칙서가 영국에서 자꾸 알편을 밀매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편을 몰수해가지고 막 대당을 없애고 폐기 처분하는 거지.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문명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해서 군함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 행동에 대해서 글래드스턴 경께서는 이스턴 경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은 사람이거든. 자, 글래드스턴 경은 의회 연설을 통해서 중국은 영국인의 밀명을 금지하였는데 영국이 이처럼 나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이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외무장관은 이 무역을 원조가 장려하였으니 이러한 우리가 진짜 수치스러운 전쟁, 불미스러운 전쟁은 영원히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일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당시 그래가지고요. 이 그레드스턴 경이랑 그 당시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완전 그 휘그당과 토리당의 아주 대표적인 라이벌 정치 세력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레드스턴 경이 이제 보수파에 해당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쟁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사실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인치사 관련한 모습이 있다면 요게 아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치?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상황이고요. 요게 1차 아편 전쟁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답 골라볼까요? 자, 난징조약 체결하게 되었다. 정답이죠. 자, 에러워 사건이 있다면 요거는 2차 아편 전쟁이지요. 상황이 다릅니다. 조심하시길 바래요.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아마 청일 전쟁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러일 전쟁을 물어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조선이랑 관련 없어요. 영국이 벵골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플라시 전투죠. 자, 동인대회사의 인도 지배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자, 인도 지배 박탈이라면 요거는 인도 통치 개선법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관련 없지. 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네요. 자, 5번입니다.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가담한 세력은 대부분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하층 농민이라고 합니다. 자, 농민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텐춘에 집결한 상제회. 상제회? 자, 상제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게 그 홍슈치안이 주장하고 있었던 태평천국 운동의 대표적인 그 시작이 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크리스트교적인 교이나 여기 나와 있다. 청왕조의 타도를 외치고 있으니 이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부르죠. 좀 더 볼게요. 확인사살. 자, 그래서 1851년, 사람 이름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홍수전, 맞죠? 홍수추안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력 국가의 수립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왕조에 대한 적대감을 외쳤다고 하지.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흥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나라의 멸망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난징을 함락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평천국 운동이 시작되었던 장소도 정확히 말하면 수도가 난징이었어. 그치?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풀어볼까요? 자, 과거제 폐지, 신군 양성을 단행하였다고 하면은 요거는 의화단운동 끝나고 나서 광서제 때 있었던 광서제의 신정, 새로운 정치 모습을 의미합니다. 시기가 맞지 않고요. 선주정부제 정답입니다. 자, 요거 정말 대표적인 정답이에요. 이거 3점짜리 아닙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진국번 이홍장, 정거판, 리홍장이 주도했다고 하면 양무운동이고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정치제도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변법자강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청멸항이면 교회 파괴하고 철도 파괴하면 요거는 의화단 운동이죠. 그래서 답이 2번. 네, 답도 중요하고 이건 오답도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서 1번 모르시면 1번, 2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 이름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가를 보게 되면은 량치차오 이제 정식 중국 발음 나왔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변법자강 운동 이전에서는 중국 사람의 발음을 한자식 발음으로 설명하고 변법자강 운동 이후에는 진짜 중국인 발음을 했었단 말이지. 자, 량치차오 양기초라 부르는 한자 발음입니다. 함께 정치제도를 변화하려 했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거 갖고 문제 풀 수 있긴 합니다. 같이 보자. 자, 연도가 나와 있어.
1897년 11월경 샹하이에서 급히 상경한 그 사람은 5번째 상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상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거 원래 이거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 아닙니다. 하여튼 독일군이 샨동상의 짜오저왕만을 강감한 데에 대자급받았던 상황인데요. 결국은 영국,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 분할을 위한 군사행동을 일단 멈추게 하고 그동안에 황제가 능동적으로 제도개혁에 나서게끔 유신의 성과를 얻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논의했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정부에 많이 등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법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자, 답을 뭐 엄청 많이 알려주고 있어.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부르지요. 1898년 상황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답 바로 올라볼게요. 그래서 요 사람은 사실 누구냐 했자면은 량치차오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요 사람은 강유이가 되겠습니다. 강유원이라 부르죠. 네, 한자 발음은. 자, 변법자금 운동 1번. 너무 쉬운데. 향용을 조직해서 태평천국 운동 공격하였다고 하면 요게 이제 리홍장이죠. 자,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탄민주의를 추천하였다. 삼민주의 너무 중요하다. 쌤이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냈잖아.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순원. 자, 크리스트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제를 조직하였다면 아까 나왔던 상황이었지. 요거는 홍슈치엔. 홍수전. 중화민국을 대총통에 취임하게 되면서 황제태도의 부활을 시도하였다고 해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원세계라 부르기도 하지. 중국 그 한자 발음은 위안 시 카이. 원세계. 원이 세 개야. 자, 원세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카 운동에 대해서 있었던 제기된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무슨 운동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청년들이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옳고 그름을 밝혀서 결단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올 6가지를 말하니 차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자주적이어야 하면 도회적이지 않아야 된다. 보수적이 않아야 된다. 뭐 자주, 진보, 진취, 세계, 실리과학.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자, 위 내용은 1915년 천두슈. 자, 청년 잡지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청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을 말하고 있다면 천두슈와 후슈를 주장했었던 운동 뭐라고 하냐면 신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1915년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오사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게 됐다는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신문화 운동은 답이 딱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 우리가 저번 이제 서양사 하면서 나왔던 그 이상한 오답 기억나십니까? 과학과 뭐 민주주의를 뭐 도입하자 하는 말했던 거, 그거밖에 고를 게 없는데요. 그래서 볼게요. 자, 우창의 신군들은 즉각 봉기하라. 이게 우창신군이잖아. 요거는 신해혁명의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련 없고요. 자, 베이징의 외국 공간을 습격하자. 이거는 우월한 운동 좀 되지 않을까? 그치? 자,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군기처,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 옹정제죠? 뭐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자, 리홍장은 금렁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 자, 여러분들 요거 저번 수능에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금렁기구 지금의 이제 난징 쪽을 의미하는데요. 요거는 양모운동을 의미하지. 그래서 전혀 답에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나머지 오답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문화 운동은 포인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검은색을 썼더니 잘 안 지워지네. 자, 밑줄치 군사동맹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군사동맹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66년 이때 연도가 나와 있어. 사스마번의 대표인 고마스 다데와키와 딱 보면 알겠지? 이거 일본 상황 아닙니까?
자, 일본에서 관련된 전쟁인 것 같아. 무슨 전쟁일까요? 일단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사이고 다카모리 설명한 적 있었을 건데, 그리고 초슈번의 대표였던 키도 다카요시를 나온다고 하는데, 두 세력이 마부타도를 그 당시에 주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이 맺어졌었는데요. 교토에서 체결된 이 미략은 토사반 출신의 사카모토 류마와 나카오카 신타로의 알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자, 사스마번과 조시번이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막부를 타도했었던 세력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스마의 사스와 초를 합쳐서 사초라고 부르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맹 이름은 사초 동맹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어가 일본어라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키도 다카요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3거래에 해당하는 메이지 유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쌤이 설명했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카모토 료마는 요로와 사스마번과 조시번의 힘을 합쳐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많이 존경하는 영웅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수능 완성이 나왔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상황이 에다먹고 만렵에 막부를 없애자고 하는 소위 말하는 토막 운동을 전개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초 동맹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에서의 막부 타도 운동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맞아요. 그 다음 말은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막 운동. 자, 헤이안교를 선도하였다. 아, 이게 뭐야? 헤이안 시대잖아. 산기코타이는 웬 말입니까? 에도 시대, 에다 막부. 고사기 일본 서기는 더 옛날입니다. 나라 시대. 아이, 장난하십니까? 교토에서는 무라바치 막부. 아이, 뭐예요? 다 5번이죠. 그래서 메이지 신이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이라는 것을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사 풀어봐서 알 겁니다. 일본사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점수를 그냥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일본사는 틀리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9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기억부터 이을까지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문제 구성이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쉬워. 알겠지? 자, 1857년 발생할 때 이 사건은 또 여러분들이 연도 하나 외우면 풀 수 있긴 한데 혹시 여러분 연표특강으로 공부 안 하셨다면 그냥 설명해서 그냥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군대와 무굴 제국 사이의 명령체계 안에 있었던 군인 일부가 영국 지배권에 대해 반발하면서 점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용병으로 동원되었었던 세포이들의 발을 일으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세포의 항쟁이에요. 연도도 나와 있죠. 1857. 자, 이들의 정치적 조직화는, 자, 인도에서의 정치적 조직화는 대영 제국이 충성을 표하면서도, 자, 맨 처음에는 영국한테 충성을 표했던 정치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인도인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을 강력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라고 하니 이 조직은 인도 국민회의일 거야. 왜냐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이제 그 친영파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배웠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반영운동의 대표적인 인도를 대표하는 정치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은 영국 동인도에서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고 나서 이를 영국 국왕의 직접 지배 체제로 대체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모습의 나라 이름 뭐라고 합니까? 영국이 다스리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고 부르죠. 인도 군주권이 지배자 및 국민에 대한 새로운 통치 정책을 선언하게 되면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법률하에서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뭐라고 하지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찾아볼까요? 답에서. 자, 세포의 항쟁입니다. 맞고요. 자, 니은이 브라마 사마지랑 관련은 없습니다. 람무안 로이가 관련된 설명은 아니고요.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리을은 실현되지 못했지. 그치?
그리고 전혀 관련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다릅니다. 그치 시기가. 그래서 니은과 리을 빼고 기억 띄고 고르는 거라서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도 문제 이번에 연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연표, 연도 둘 다 조금 유심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세르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무스타파 케말. 요 사람이 우리 그 마지막에 붙은 별명 아십니까?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이지만 나중에 아타튀르크라고 별칭이 붙어서 지금의 터키의 국부로 알려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터키 공화국이죠? 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당시 대표적인 반치제 정치 조직이자 훗날 무어스 세력으로 알려진 통일진보위원회에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조국이면 일단은 터키 공화국은 아니죠. 이제 본인이 나라 세우기 전이니까 이때 상황이면 당연히 오스만 제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상황에서의 상황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전장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은 유럽 영토의 대부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치? 국가주 정도 서구 열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는 범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유주의를 탄압하고 전혀 정치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극단적 튀르크를 하는 모습. 그러던 당시에 청년 장교와 학생들 그리고 젊은 지식인들이 무장봉기했다고 하니 여기서 말하는 가는 누구겠습니까? 청년 튀르크당을 의미하죠. 연도로 따지면 1908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지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의 다른 설명을 골라주면 안 될 것이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라면은 탄지마트 알라는 설명도 고르시면 안 될 겁니다. 그치? 자, 골라볼게요. 동유운동은 이건 베트남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담배불매 운동이면 요거는 이란이지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요거 나왔습니다. 카자흐 왕국 나왔고, 자, 스와라지 스와대시면 요거는 인도에 나온 거죠. 자, 4대革命이니까 정부의 철도 국有조치에 반대 운동을 했었다면 요거는 신의 혁명,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헌법을 부활시키고 교육과 사실 계획들을 주장하게 되었던 말로 5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 문제의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스만 제국의 변화 과정과 이집트랑 이란과 인도의 문제가 섞여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10강에 해당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관련한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1강과 12강을 함께 묶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민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